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오는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 앞으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외환 관련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송금하시는 부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이 달러 계좌를 오픈하셔갖고 뭐 달러 예금을 하신다던가 또 달러를 사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달러로 입출금 하시는 부분,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달러, 한국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송금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랑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달러 계좌 갖고 사용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이주하셔도, 이민 또는 이주를 하셔도 항상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해외 이주 목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주소지가 해외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구당 10만 불입니다. 가구당 미화예요, 미화. 미국 달러. 네, 미화 10만 불, 10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중인 관할세무서에서 해외 이주자용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구입니다. 가구는 뭐냐면 이런 가족관계, 이런 주민등록번호이죠. 가족관계상 같은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같이 하실 경우에 내가 10만 불, 뭐 배우자 10만 불, 이게 아니에요. 합산입니다. 합산. 가구당이기 때문에 한 가구 내에 부부가 같이 계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남편분이 뭐 5만 불을 뭐 송금하셨다 그러면은 송금 가능하신 게 이제 5만 불 남는 거죠. 자, 그래서 10만 불까지는 그냥 신고 없이, 10만 불 미만까지는 신고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10만 불이 넘어가시는 순간, 가구당 송금이 10만 불이 넘어가시는, 10만 달러가 넘어가시면 무조건 이 해외 송금을 위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그거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거는 그냥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해외에 반출되는 국내 재산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국세 신고 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 납부 여부 등 확인하여 국세 징수, 예금 압류, 이런 필요 조치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당하게 가지고 나갔냐, 이게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세금 부과할 대상이 해외로 가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당하게 반출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무서에서 이 자금, 해외에 송금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출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금 출처 확인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자금 출처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에 최대한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자, 확인서 보면은 이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금융으로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되고 그렇게 다 돼요. 그러니까 예금, 부동산, 부동산은 매매를 하시거나 전세를 주셔서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이제 예금, 뭐 은행에 예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증권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뭐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해서 현금이 있으시거나, 모든 거를 다 일단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5억 원 정도를 송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5억 원만 하시면 딱 5억 원 안에서만 송금이 가능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다 해봤더니 한 10억 원 정도 출처 확인이 될 것 같다. 그럼 10억 원 정도를 해놓으시고, 필요하신 5억 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한도 5억 원은 필요하신 경우에 긴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억 원만 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갑자기 송금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이걸 하셔야 돼요. 자금 출처 확인서 작업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여유 있게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련 규정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거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예금이나 이제 부동산 매각인데 여기 전세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전세자금으로 해서 받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부동산 이제 매각 자금,
예금이나 뭐 기타 이제 은행에 있는 그런 자금들, 그리고 증권, 그러니까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증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증권에 대한 부분은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받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날짜 기준으로 증권사 가시면은 잔고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인의 잔고가 현재 사고 있는 주식이랑 다 해서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해주는 잔고 평가인데 그걸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일 안전하신 건 뭐냐면 그냥 이거 하실 시점에는 주식을 다 매각하시고요, 예치금으로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치금 자체도 은행으로 이체하셔갖고 예금으로 하시거나, 사실 예치금도 빼셔서 은행으로 해서 아예 은행에 예금 추천을 하시는 게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제일 편하시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뭐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예금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자금 증명이 다 되시면 이 증명서를 갖고 가져 준비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관할 세무서 가시면은 보통 뭐 재산과인가 그렇게 해서 재산세과인지 재산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과가 있는데 그 과에 가시면 해외 이주 관련해서 왔다 그러면 신청서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세무사분이 계시는데 담당 세무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담해서 내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뭐 이런 부동산 매각에 관련된 거, 뭐 계약서나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 전세면 전세 보증, 전세 그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뭐 전세 보증금이 보증금, 부동산을 매각하셨으면 매각을 하고 나서 뭐 구매자나 아니면은 그 임차인이 송금해서 받은 그 계좌의 그 잔고가 있겠죠. 그 잔고랑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예금에 이런 예금에 대한 그 잔고 증명도 있거든요, 은행에. 그런 걸 가지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했고, 근거는 부동산 매각을 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나 아니면 전세를 줬다, 전세 계약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게 예금이 있으셨으면 은행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갖고 있던 예금이다. 또는 뭐 주식을 매각하셨으면 그 주식 매각에 대한 거 가져가셔서 같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서 은행에 넣어놨다. 뭐 이런 하여튼 필요하시면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는 많은 그 증명될 만한 서류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같이 상담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담당 세무사분이 이 부분이면 이 서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뭐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로 해서 다 준비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주무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거 검토도 한 며칠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하고 나서 통보가 와요. 다 끝났다고. 이제 확인서가 나왔으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무서 방문하셔갖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송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말레이시아로 송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송금을 하시려면 그냥 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은행이 있어야 돼요. 송금을 할. 근데 보통 이제 은행을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환 거래 10만 달러 이상 특히 큰 돈은 지정은행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 지정은행이 필요해요. 은행 한 곳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은행마다 표현이 다른데 글로벌 뱅킹 센터 또는 글로벌 외화센터, 외화센터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보면 뭐 해외 이주 센터 또 뭐 유학센터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무슨 센터 같은 것들. 네,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런 해외 이주나 해외 송금 이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이 있는 국가라던가 또는 뭐 좀 복잡하게 송금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그런 경험도 많고 서류나 이런 거 작업도 많이 좀 해주고, 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는 없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해외에 그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결연 은행이, 그러니까 협력된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하고 얘기해 갖고 해외에 계좌도 미리 만들어 주거나 이제 송금 관련돼서도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센터들이 가면은 되게 편해요. 뭐 절차도 뭐 워낙 많이 해서 잘 알고 다 편하고, 뭔가 이렇게 몇 개만 서류만 갖다 주면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데, 문제는 환율이 일반적인 이런 지점보다는 좀 비싸요. 네, 나쁩니다. 왜냐면 이 센터는 바로 이런 걸로 수익을 내는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안 좋아요. 그거를 일종의 이 센터에서는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점보다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그냥 일반 지점을 가셔도 그 지점에
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제 외화 담당, 죄송합니다. 외화 송금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찾으시거나, 뭐, 송금 금액이 많으신 경우, 뭐 5억 이상 송금하신다 그러면, 은행에 보통 이제 한 5억 정도 이상 이렇게 예치를 하시면 VIP가 되거든요. 네,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라 그래서 WM. 그러니까 아예 담당자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액의 예금자들을 위한 담당자 그게 생기는데 거기 가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처리해달라 그러면 보통은 그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은행 뭐 지정하는 거 서류부터 이런 거 다 이제 제시해갖고 주고 송금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점에 가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은행이라도 뭐 지점이 많잖아요. 은행들이요. 어느 지점에는 담당자들이 아는 사람 이런 걸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디 가면 또 있다. 그럼 그 지점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외국환 거래 지점 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갖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점에서 외국환 거래를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싸요. 얘기만 잘 하시면 정말 우대 금리를 받으셔서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지금 현지 말레이시아 있는데 또 사이렌 소리가 나네요. 이 나라의 특징이 뭘 이렇게 사이렌을 많이 울려요. 그냥 이것저것 뭐 그냥 소위 여기는 이제 왕국이다 보니까 왕족이나 뭐 정부 관료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사이렌 키고 차들 비키게 하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사이렌 소리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점에 담당자가 있으시면 일반 지점에서 하시는 게 수수료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잘 받으시면 그냥 플러스 1로 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냐면 외환 환전하실 때 기준가에 그냥 1원만 보태서 하시는 거예요. 엄청 유리하죠. 근데 뭐 90%, 95%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조건 1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준환율로는 절대 안 하거든요. 은행도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플러스 1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비교해 보시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송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제휴된 은행들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뱅킹센터에서 어디 연락해서 미리 계좌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 하기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업무를 전부 다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좌 개설을 대행해 주거나 이것도 안 되고 다 그러면 굳이 수수료를 많이 하면서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여기 그 은행 지점에서 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한은행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신 분은 저랑도 많이 해봐갖고 이제 잘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을 하시면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깨알같이 또 홍보가 됐네요. 네, 어쨌든 지점 은행의 일반 지점을 활용하시는 게 환율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신분이 또 있어요. 이걸 하실 때 해외 그 이주 그간 해외 이주를 위한 외화를 뭐 반출이죠. 보내실 때 신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이주자, 이미 해외 이주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주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다가 추가로 자산을 가져가시는 경우, 사시다가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살고 계시다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시고 해외로 보내시거나 한국에 있는 예금을 이제 이 말레이시아로 이제 보내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해외에 사시면 또 다른 해외로 가시면서 송금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해외 이주자는 이미 이주 신분이에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거고, 예정자는 아직은 한국에 계시지만 해외 이주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세요. 두 가지 신분이 조금 다른데, 이미 이주자이신 분은 그 외교통상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가 있는데 그 환전용이 있거든요. 이걸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해외에서 해외로 가시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재외공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제 대사관이나 이런 데들 거기서 현지 이주 확인서, 이주비 환전용이 있는데 이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 예정자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대부분이 이제 해외 이주 예정자가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가지고 있는 그 예정자이시죠. 예정자이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 대상 국가 담당 기관, 뭐 담당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담당 기관 또는 이제 영주권 비자 대행 기관인데, 보통 보면은 이런 대행 공식으로 이제 인증받은 이런 에이전시죠. 에이전시나 또 법률 대행 기관, 또 이민국도 이제 분명히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곳들 거기서 어떤 해외 이주 예정자 증명서를 이제 받으셔야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해외 이주 이제 증명인데, MMTH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TH 자체가 또 해외 이주 증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MMTH 그 비자랑 이제 해외에서 어디 거주하겠다는 뭐 거주 예정지 주소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은행에서 담당자분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제 이체를 하시는데, 문제는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 후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무효 처리됩니다. 네, 그 1년 이내에는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주 예정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1년이 지나버리시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전 가능한 거는 보통 이제 3년이에요. 3년. 네, 환전은 이제 해외 아까 앞에서 신고서 다 작성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그 해외 반출 신고, 앞에서 보셨던 이 자금 출처 확인해서 받은 그 한도 내에서 그 보내시게 되는데, 그 이 받으신 한도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보통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외교통상부가 이제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해외 공간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 주는데, 이주 신고 확인서 발급부로부터 3년. 네, 보통 3년이고요. 그리고 이주 예정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주 예정에 관련된 그 서류를 받고 보통 3년, 네, 이렇게 3년 동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가 유효기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주 그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 예정자 증명서, 이제 뭐 MMTH 비자라던가 이런 것들 그 하시는데, 이게 날짜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고 은행에다가 이제 해외에다가 자금을 이제 이전을 하겠다 하고 신고, 그러니까 지정 은행을 하면서 해외 자금 반출을 하겠다 하고 신고하는 그 신고 날부터 3년 넉넉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3년이 지나면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송금 절차인데, 자,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송금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갑니다. 링깃으로 종종 이제 은행 중에 링깃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중간에 환전 과정들이 겹쳐서 환율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달러로 송금하시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송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국에도 그 달러 계좌가 있어야 돼요. USD, 미국 달러 계좌. 예, USD니까 미국 달러인데, 이 미국 달러 계좌가 본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계좌가 있어야 본인 계좌를 받을 거잖아요. RM은 뭐냐면 링깃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계좌가 있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링깃 계좌를 만들고 이제 외환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레이시아에다 뭔가 이제 계좌, 링깃 계좌 오픈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 이제 USD, 그 미국 달러 계좌가 오픈되면 일단은 송금하실 금액을 여기다 입금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은행에도 USD 계좌가 있어야 돼요. 미국 달러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링깃 계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달러 계좌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만드실 때 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날 계좌 오픈하러 가셨을 때 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금을 하는데, 사실은 자금 출처 확인 신고서가 입금 전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긴 해요. 저는 이제 다 신고서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금 출처 신고서를 먼저 은행에 제출하시는 게 사실은 더 맞고요. 이걸 준비해 가셔갖고 은행에 상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다 이걸 해주실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계좌 오픈하고, 자, 그럼 송금할 금액을 어디로 입금하세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미국 달러 입금을 하고 이제 다 되면 이제 송금을 해야겠죠. 이제 계좌로. 자, 송금을 해서 달러가 이렇게 쭉 옵니다. 달러가 올라오냐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픈하신 계좌 중에 이제 미국 달러 USD 계좌로 오게 되고요. 자,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되면 그 다음엔 이 달러 계좌에 있거든요. 달러 계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픽스드 디파짓 하면 우리나라 정기 예금 같은 거 고정금리로 해갖고 뭐 일정 기간 동안 거치하는 건데 달러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이 픽스드 디파짓에 입금을 하시거나 그래서 이자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자 같이 받으시면서 이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달러 관련돼서 우리나라 펀드 비슷해요. 스트럭처나 뭐 이런 거 있는데 투자 상품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거나 뭐 생각보다 안전한 투자 상품도 많아요. 그런 스트럭처 상품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2년을 거치면은 원금 보장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 약속된 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은 좀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면은 이제 달러로 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미국 달러를 링깃 계좌 여기 하나 만드셨잖아요. 링깃 계좌로 이제 이체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은행 환율이 환전소보다는 좋진 않아요. 이게 이제 한국하고 다른데 한국은 대부분 환전은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우대 금리 받고 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오히려 달러를 좋은 금리로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특판 금리래, 특판 뭐 환율이래고 환율 우대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미국, 이 말레이시아는 은행이 오히려 환전 수수료가 나빠요. 나쁘긴 한데 거액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USD 계좌로 입금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링깃 계좌로 이렇게 환전을 하셔갖고 링깃으로 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받으신 다음에 이제 달러 이런 그 금융 상품으로 이제 달러 자체로 돼 있는 금융 상품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링깃으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로 입금 받은 다음에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은행에서 보면 달러 계좌가 있을 때 달러 입출금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쉽게도 은행은 말레이시아 은행이요. 말레이시아 은행은 무조건 링깃으로만 거래합니다. 네. 인출하시려면 링깃으로 바꾸셔서 인출하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USD 계좌나 뭐 USD 유니스트러스트 자기가 펀드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달러 상태로 계좌 뭐 어떤 정기 예금이나 어떤 투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건 가능해요. 그냥 그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인출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는 무조건 링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를 만약에 이제 현금으로 그 달러를 갖고 계시다가 저금 좀 해야겠다, 나 달러 계좌에 넣어야겠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달러를 가져가셔서 입금하실 때도 달러로 입금이 안 되세요. 그래서 달러를 링깃으로 환전하셔서 가져가셔갖고 링깃 계좌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반대입니다. 이 링깃 계좌에서 다시 달러 계좌로 네 전산적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셔야 돼요. 요 환율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달러가 있으신 경우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환전소 환율이 좋기 때문에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시고 은행 가시는데 금액이 많아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은행에 바로 가시면 환전상을 불러줘요. 은행에 오라 그래갖고 환전해 주는데 이 환전상이 자기도 좀 마진을 떼다 보니까 환전소보다는 환율이 안 좋습니다.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바로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난 경우도 좀 있어요. 아무튼 입금, 저축할 때는 은행은 달러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링깃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출하실 때 ATM도 그렇고 이런 데는 다 링깃으로 뽑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해당은 안 되는데 해외 다니시고 하실 때 이 일부 은행은 글로벌 어카운트라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냥 링깃으로만 넣어놓거나 아니면 달러라도 넣어놔도 그 특정 나라에 가서 그 ATM에서 인출할 때 자동으로 환전이 돼갖고 그 나라 돈으로 인출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예금 상품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제 달러로는 이제 창구나 이런 데서 거래가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송금은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달러 계좌가 있으시면 이 한국에서 일로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보내는 것도 뭐 송금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달러 계좌들이 있다면 상대방도 달러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그 해외 송금할 때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송금할 때는 처음에 애초에 갖고 왔던 금액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슨 출처 증명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달러는 말레이시아도 계좌 하나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계좌는 그래야 이쪽에 다 레코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증빙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요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해외로 달러 송금하는 경우는 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서 좀 상의를,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송금, 말레이시아로 자금을 송금하시는 부분, 말레이시아 은행 창구에 가셔서 달러로 이제 거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드린다는 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사이트,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이주 관련된 정보부터 뭐 생활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아시면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주 준비 잘 하시고 환전도 잘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